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전에 우리 그 서울에서 봉천 있죠, 봉천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응답은 에버랩스 여기 네이버 밴드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9시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새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전에 제가 이제 서울 쪽에서는 거의 뭐 괜찮은 분양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방송을 한 적이 없는데, 일전에 여기 한번 방송을 했었었죠. 여기 같은 케이스는 봉천동입니다. 봉천 4-1-2구역 힐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분도 이제 요 근처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간간히 소식을 듣기는 하는데, 어 서부경전철인가요? 예, 그게 이제 들어가는 데랑 이제 가깝고, 그리고 학구는 그래도 완전히 초품화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기 학군들이 좀 됩니다. 학군들이 좀 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인 것 같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네,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상도 근린공원에서 국사본공원이랑 쭉 연결이 돼 있어갖고 여기 산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괜찮고, 요거 이제 또 넘어서 가시게 되면은 숭실대 있죠. 숭실대 입구역이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호선 연결돼 있고, 여기 밑에는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해서 이제 2호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여기 입지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시세 자체가 상당히 높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여기 주변에서 이제 소규모로 해서 뭐 재개발, 뭐 재건축해서 좀 올라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 바뀌고 이제 또 뭐 대통령 바뀌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말씀드렸던 그 조금 이제 오른쪽에 있죠. 서울대 입구역 더 하이브 센트럴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센트럴, 그러면 일단 뭐 시내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봉원중학교, 봉천초등학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관악중학교도 있고 원당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은 위치는 봉원중학교에서 이제 요쪽 은천 삼거리 쪽이니까 서울대 입구역까지 해서 해봐야 뭐 500m 정도, 뭐 600m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이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까치산 공원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24년도 1월 달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1월 달이다 그러면은 얼마 안 되네, 그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2년이 채 안 걸리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세대수를 보시게 되면은 75세대, 굉장히 작죠. 근데 요번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35세대 이렇게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공, 주자가 좀 틀렸는데, DA건설이죠. DA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DA건설은 정말 어쩌다가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건설사인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행은 신탁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호수는 한 개, 그러니까 한 개 동안 하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층이 11층까지밖에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좀 빨리 짓는구나, 그죠? 자, 대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눌러서 한번 들어서 이제 보는 걸로 하고, 평당가가 2,886만 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로 따지게 되면 이 정도면 저렴하게 들어간 셈이고, 자, 5구 타입이 7억 2,900? 5구 타입이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일단 비싼 가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날짜, 특공하고 1순위는 4월 5일 식목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은 뭐 당연히 투가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자, 더 하이브 25일날 오픈 예정.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내일인데, 일단은 오늘 홈페이지는 다 만들어서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까지는 다 해놓은 것 같고요. 아까 한 580m 정도 찍어 봤었는데, 이제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보로죠. 도보로 합리적인 분양가.
분양가가 이 정도면 일단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중도금 40%까지 해서 이제 무이자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이제 40%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무이자로 해서 가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무이자 요즘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조건이 괜찮다. 금전적인 경제적인 조건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는요. 예, 일단은 홈페이지 컨셉이랑 컬러감이 서로 이렇게 좀 통일된 그런 느낌은 안 드네. 그죠? 예. 하여튼 뭐 파란색 아파트.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약간의 이런 공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뭐 그냥 조감도 이미지 공간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도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구나 해서 나와 있고 면적은 1700제곱 조금 작다. 그죠? 지하 1층서부터 지상 11층까지 해서 75세대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크게 나와야지 연면적이 나왔으면은 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와 있어야지.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면은 총 세대당 주차가 몇 대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소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대수는 54 타입이죠. 59 타입이 아니라 54 타입. 요게 4개. 59 타입이 21개. 59 타입이 이제 B가 있는데 그게 이제 6개. 59 타입 C가 있는데 요것은 4개. 그러니까 다 이제 59 타입밖에 없네. 가장 큰 게 59야. 그러면 여기서는 59 타입이 대장 노릇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장 위치,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주택 홍보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적인 뭐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지주택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케이스는 이제 다 주택 홍보관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르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장점. 그냥 여기는 싸고 서울대 가깝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죠?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여기 주변의 시세들은 뭐 사실 꽤 많이 나가죠. 흑석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봉천동도 마찬가지고 사당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뭐 대방 신림 이런 데도 뭐 옛날에 SK 스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말해 뭐합니까? 그죠? 여기 어마무시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역시나 어마무시한 동네에서 어마무시할 것 같고 자 이거는 뭐 특별히 볼 필요는 없고요. 아직 여기까지는 업데이트를 안 해놓은 모습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평면, 동호수 이제 이런 거 봐야죠. 평면도랑 동호수 배치도랑 단지 배치도랑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차피 뭐 한 동짜리인데 뭐 단지 배치도랑 동호수 배치도를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지고 평면도까지는 나와 있구나. 평면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것은 이제 54 타입 네 가지 세대가 있는데 어, 네 가지 세대가 아니라 이제 꼴랑 네 세대밖에 안 되는 건데 조금 그렇다. 그죠? 화면은 저기 좀 큼직하게 잘 만들어놨네. 다른 데 보면은 막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한참을 막 들여다보고 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번에 큼지막하게 이제 그거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녹색 공간으로 해서 표시가 된 맨 끝에 집 이제 요건데, 숫자는 크게 썼는데 이제 요거 그림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보시죠. 그래도 이제 좀 큰 게 있구나. 자, 여기 다용도실이죠. 다용도실.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곳은 다용도실이고 여기 야 이게 뭐야 진짜 현관에서 일단은 Y자 형식으로 해서 이제 120도 꺾여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화장실이 있고 오른편에 이제 애들방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안방 위에도 애들방이랍시고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제 조금 작아요. 천상 이런 케이스는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공간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팬트리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앞에 이제 뭐 피난 대피 구역이라든지 발코니 이런 것들은 다 원만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수납장,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까지는 들어가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사각이라 조금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뭐 식탁을 이렇게 해서 뭐 붙여놓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9 타입이다, 뭐 84, 74 타입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54 타입이다 그러면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뭐 가로 세로 몇 메타,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 몇 메타 해서 이렇게 그거를 나타내 주지를 않거든요, 원래. 입주자 모임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설계 도면을 따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방송하고 현장에서 10년 넘게 다녔습니다만은 여기 사이즈를 실측해서 딱 표시를 해준 곳은 내가 딱 한 군데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난데없이 54 타입이다 그러면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여기 마통풍도 아니면서, 예, 다용도실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조금 어렵죠.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나가는 그 조망 있죠. 예, 조망으로서는 뭐가 보일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북향은 당연히 뭐 이야기할 거는 없는데,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59 타입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3베이죠. 예, 3베이. 3베이로 해서 나와 있는 판상형. 네, 드디어 이제 현관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반듯하게, 예, 정신사납지 않게 나와 있고, 근데 주방에서는 꼭 필요한 그게 안 돼 있네. 예. 주방이 원래 거실이랑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마통풍이 될 수 있는 그 유리창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3베이 판상형의 의미가 반감이 되죠. 예,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고, 안방에서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쪽을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옆에 공간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공간 같지는 않아요. 이 공간을 뭐라고 해서 이렇게 또 따로 문까지 달아갖고 이렇게 해서 해놨을까? 요거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59 타입인데 여기 현관 들어가는 게 이 신발장, 예, 현관 팬트리 공간 사이즈가 요 정도면은 조금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제 방 하나는 4베이가 아니라 이제 3베이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건데,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이쪽이 북향이죠. 그러니까 한 2시 방면.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나가는 것은 남동향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얘네 위에 있는 3개 라인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들은 북서향인데, 집이 북서향이다 그러면은 골 때리죠, 그죠? 예. 이게 어떻게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아니면 앞에 라인이 이제 낮게 돼 있고 뒤에 라인이 위에 좀 더 높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구조로 해서 이제 여기도 남동향으로 해서 뺐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은 근데 제가 뭐라고, 지금 홈페이지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뭐 방 하나 쪽에서는 북향 쪽으로 해서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베이 판상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옛날서부터 진행을 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최신형의 평면이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예, 부과되는, 예,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이제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서울대 있고요, 가깝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경전철 라인인가, 예, 그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어차피 더군다나 비싸게 나와도 완판일 마당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무조건 암만 개판으로 지어놓고 암만 비싸게 해놨어도 어차피 여기는 다 나갔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또 돈 들여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점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도가 막 배가 막 산으로 가고 막, 아이구야 이게 뭐야 씨. 이게 무슨 오피스텔 뭐 주상복합 뭐 오피나 원룸 투룸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케이스는 참 보기가 힘든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아쉽죠. 예,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조망을 제시를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예,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강남 학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지방의 관공서 같은데 강의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집은 무조건 그냥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가지런히 무조건 네모 반듯하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교과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선호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는 자존심 강하게 나와 있네 진짜. 진짜 여기서 어떤 주방이 나올런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층수도 높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케이스도 역시 또 주방의 마통풍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지어놨을까? 자, 이게 이제 조금은 아쉬워지는 거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죠? 여기 삼각형에다가는 뭐를 하나 놓기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공간 자체가. 자, 보통 이제 여기에 뭐 TV가 있고, 뭐 반대쪽에는 뭐 소파가 있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놓기도 뭐하고 안 놓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네모 두 개, 세모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네모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평당 한 2,300 얼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3, 4평 나온다 그러면은 2,300 곱하기 4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 뭐 1억 가까이가 좀 까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질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을까? 저 이렇게 해서 나온 평면도는 아파트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요것은 교재로 써먹어야 되겠다. 다음번 교재 업데이트 할 때 좀 써야 되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점은 좋다고 다 말씀을 드리고 나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 이제 다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봐가면서 얘기하죠. 저도 좀 사려가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저렇게까지 해서 나온 케이스는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주 독보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9 C타입이죠. 이것은 세대가 이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따로 왼편에 따로 빠져나와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꼭지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꼭지점이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좌우 대칭을 바꿔서 했으면은 좀 더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아쉽고 아까도 요건 뭐지 했었던 요건 이제 그대로 여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욕실 안방 욕실이 안방을 보게끔 나와 있고 여기 또 여기 마통풍이 안 돼 있네. 자, 현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 거실이랑 여기 침실 1번이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시스루 방식이죠. 너무 다 보이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죠? 중문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방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거실을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방에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시야를 좀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집이 좀 탁 트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이제 조금 주방이 좁아진다. 어차피 뭐 요즘 식사 안 하니까. 자, 여기 이제 뭐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는 엔지니어드 스톤 잘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발코니가 하나 더 있고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죠. 깝깝하지 않고 발코니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냥 풀창, 롱창이 아니라 이제 반만 그냥 창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그만 그 뭐 모니터만한 창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애들이 좀 깝깝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오래 앉아 있지를 않죠 책상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일정 동호수는 아직 없었고 청약 일정 요거는 이제 내일 그랜드 오픈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홈페이지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이제 특공이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케이스는 어디 보자. 13일날 4월 13일날 당빨이죠. 당빨. 이때까지 해서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때 원하시는 대로 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셨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는 뭐 다 학교 가깝고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학교 가깝고 서울대 입구역 가깝고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은천역 있죠. 은천역 별도로 해서 이제 서부선 경전철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하게 되면 뭐 더블 역세권이죠. 그것도 가깝고 관악산 까치산 있고 이제 공원 다 가깝고 그래서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 예, 서울에서 이 정도의 그 로케이션 사이트, 예, 입지 자체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마침 분양가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주변에 뭐 시세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비싸게 나와 있는 시세인데 20년 된 아파트거든요. 20년 된 건데 요게 5구 타입이 지금 8억 갑니다. 20년 된 아파트가. 근데 24년 차가 되죠. 24년 차, 25년 차 된 아파트가 이거보다 똑같은 평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다. 아까 뭐 한 7억 2천 정도 나와 있었죠. 그러면은 전 여기서 피를 보고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5 타입으로 해서 지금 8억 2천 나와 있는데 아까 뭐 7억 2천 나왔다 그러면은 1억 정도의 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죠. 예, 상당히 메리트는 있는 그런 아파트, 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다 8억 2천이네. 어떻게 뭐 다 통일을 시켰나? 하여튼 그렇고요. 평면도나 뭐 이런 거는 조금은 아쉽지만은 그건 뭐 사람 살다 보면 뭐 아무 상관없고 그냥 뭐 사는 거니까. 예. 앞에 여기를 뭐 그렇게 내다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뭐 몇 층짜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조망이 11층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어차피 23층짜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꺾어진 창문으로 해서 간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봉원중학교가 나오려고 그러나,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현장 지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그거 따로, 예, 내비 두기보다는 어차피 들어온 김에, 자, 여기서 거리뷰를 했을 때 이쪽이거든요. 이쪽. 일단 여기 앞뒤로 해서 한번 보면 되겠네. 아, 이게 조금 고바우가 졌네. 조금, 조금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으니까 뭐 잘하면은 학교 쪽까지도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그것은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뭐 그래야지 뭐, 그죠? 예.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 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만 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예. 아무쪼록 빨리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예, 안정적인 주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질의응답은 아까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주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9시 라방, 예, 어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은 급하다 그러면 에버랩스 밴드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